네, 안녕하세요. 처인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있는 보라색이 아주 예쁘게 연출되고 있는 이 안개나무 계열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카메라에 직접 녹음을 하게 됐는데 조금 음질이 불안정하거나 잡음이 섞여 들어가거나 해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안개나무 소개에 앞서서 먼저 홍보를 조금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제 은사님이신 이제 JB가든센터의 나무아빠 김정범 대표님께서 6월 24일에 공주에서 오후 1시 반부터 수국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삽목이나 품종이나 이론 교육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수국을 육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일반인 분들이 육종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수국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국은 아니더라도 신품종 육성에 관심이 있다거나 하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4일 조금 늦게 교육에 합류를 해서 교육생으로서 또 교육을 도와주는 이제 스텝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링크에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개나무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제 옆에 있는 이 나무가 자엽 안개나무 중에 로얄 퍼플이라는 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보라색 이파리가 굉장히 예쁘게, 잎질도 예쁘고요, 잎맥도 예쁘고, 그 또 위로는 이렇게 안개꽃처럼 이렇게 꽃이 개화하고 있고, 전체적인 수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지금 포인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개나무라는 이름은 외국에서는 이제 스모크 부시라든지 이렇게 불려요. 연기 덤불이라고 많이 불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 꽃을 보고 안개나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절화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됐었고, 또 약간 크게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정원에서 포인트용으로도 활용하기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개나무가 국내에 유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은 이 제 옆에 있는 로얄 퍼플이었고, 그 외에도 예쁜 품종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일반인 분들이 정보가 많이 없어요, 이 안개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키우는 법은 간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옆에 있는 품종들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핵심으로 다룰 건 이제 번식입니다. 삽목 번식 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개나무를 키울 수 있는 간략한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이 안개나무는 키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별하게 전지를 해야 되는 방식도 없고요, 물을 주는데 까다롭지도 않고 뚜렷한 병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린다면, 이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영레이디 품종을 제외하고는 다 기본적으로 3m 이상 자라는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간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두고 심어 주셔야 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겨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료상으로는 이 안개나무들이 사실은 전국에서 월동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안개나무는 국내에서 이미 심어진 지가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보면 영레이디라는 품종을 제외하고 로얄 퍼플이라던가 더스킨 메이든이라던가 그레이스라던가 이런 품종들은 한 5년 6년 잘 자라다가도 동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북부에서 심으신 분들은 목대를 목배기롱 싸주는 것처럼 볏짚으로 월동 준비를 해 주셔야 잘 키운 나무가 그대로 생명력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질병이나 해충에 굉장히 강건한 편입니다.
특별히 뭐 장미나 다른 식물처럼 취약한 건 없는데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청구병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토양병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파리가 갈색으로 변하다가 완전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무가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토양 전염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토양 전염병을 미리 예방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고요. 토양병이기 때문에 한번 그 청고병이 난 자리에는 완벽하게 소독이 되지 않는 이상 청고병이 재발할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나무를 심을 때 심는 자리에 토양살균제라든지 소독을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심으셔야 청고병을 예방할 수 있다. 청고병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질병이나 아니면 해충에 약한 게 없으니까 그 부분만 좀 유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을 주는 거나 아니면 전지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 시기에 하는 게 아닐 뿐더러 그냥 보기 좋게만 잘라 주시면 사실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로얄 퍼플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엔 많이 없지만 해외, 특히 유럽, 서유럽 쪽에는 이미 조경수로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로얄 퍼플 같은 경우는 최대 크는 크기가 한 5m 가까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보면 전지가 제대로 안 된 것들은 나무가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영이 잘 다듬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막대사탕 모양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전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가을이나 초봄에 전지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개나무 품종들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건 바로 제 양 옆에 있는 로얄 퍼플입니다. 다 똑같은 로얄 퍼플인데 굉장히 모습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파리가 어두운 초록색이 나오고 있고,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아주 예쁜 보라색이 연출이 되고 있죠. 이건 바로 햇빛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입니다. 초록색 이파리가 있는 게, 안개나무의 보라색 이파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외선입니다. 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지 않는 하우스에서 재배된 로얄 퍼플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어두운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고, 원래 본 모습은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개나무에서는 스테디셀러에 속하는 품종이고 이미 사실은 국내에도 꽤 많이 심어져 있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로얄 퍼플 같은 경우는 당부해야 될 게 5m 이상도 자랄 수 있는 굉장히 큰 나무이기 때문에 전지를 해주시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드릴 건 더스킨 메이든이라는 안개나무입니다. 이 역시 제 옆에 있는 화분에 재배된 로얄 퍼플과 마찬가지로 햇빛에 아주 노출되는 생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제대로 된 빛깔이 발현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거의 모든 특성이 로얄 퍼플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로얄 퍼플보다 키가 훨씬 작게 자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보라색의 꽃이 예쁜 이런 컬러 수종을 조경수로 쓰고 싶은데 5m까지 자라는 로얄 퍼플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더스킨 메이든이 훌륭한 대체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공간이 넉넉하다면 더스킨 메이든보다는 로얄 퍼플이 훨씬 낫습니다. 좁게 키워야 되는 경우에는 더스킨 메이든이 훨씬 나으니까 내 공간에 따라서 수종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를 해드릴 건 바로 이 올드 패션인데요. 이 올드 패션은 제가 한 3년 전쯤에 유럽의 한 거래 농가의 집 앞에서 본 나무입니다. 안개나무인데 이파리가 초록색이면서 꽃이 붉어서 오히려 자색의 붉은 꽃인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품종인지 그 농가 주인에게 물어봐서 결국은 이 품종을 저희가 취급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이 올드 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새수는 빨갛게, 그리고 점차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이파리의 넓이도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다른 안개나무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차이가 있으니까 초록색에 빨간색 꽃을 피워서 대조감을 보시면서도 이파리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크게 돼서 청량감을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할 수 있을 만한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스킨 메이든보다는 높게 자라지만 로얄 퍼플만큼 크게 자라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3m까지는 자라날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역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하셔서 심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바로 이 영레이디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매장에선 품절인 상태지만 영레이디 같은 경우는 눈으로만 딱 봐도 가장 다른 안개나무와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개화량과 크기입니다. 영레이디 같은 경우는 키는 아주 작게 자라면서 폭은 넓게 자라고 전 세계에 현존하는 안개나무 중에 개화량이 가장 출중한 안개나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얄 퍼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대표적인 안개나무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절화로도 이미 수년째 국내에서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 영레이디 같은 경우는 추위에도 자료상으로는 모든 안개나무 품종들이 월동 온도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가평에 이제 절화하시는 농가분이 안개나무를 종류별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강추위로 로얄 퍼플을 비롯한 모든 나무가 동해를 입었는데 이 영레이디만 유일하게 굳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안개나무보단 상대적으로 추위가 좀 더 강하다고도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파리의 질감이나 이런 것보다 꽃을 많이 보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권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다만 이렇게 개화가 많다고 해도 개화를 하는 기간 자체는 길어야 3주에서 한 달 정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초록잎만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은 꽃이 굉장히 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꽃이 굉장히 작죠. 근데 이건 성장세의 차이도 있지만 전지가 많이 되고 웃자라서 꽃이 나오고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포트에서 키우면 이렇게 꽃이 약간 덜 풍성하면서 덩어리만 커지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땅에서 짱짱하게 키우게 되면 꽃이 이렇게 다복하게 달리면서 상대적으로 크기는 작게 꽃이 피게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릴 건 안개나무는 화분에서는 제 역할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 심었을 때 제 진가를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이니까 가능하면 땅에 심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안개나무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안개나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 모종을 해외, 특히 유럽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삽목도 잘 안 되고, 그건 또 유럽도 마찬가지여서 저희가 살 수 있는 작은 플러그 가격도 너무 사실은 비싸고, P9 규격의 작은 모종도 사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다른 나무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비싼 값을 주고라도 지금 계속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삽목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번식을 할 수 있을지 좀 여러 자료들을 연구를 하고 취합을 해서 몇 가지 공통된 결론을 도출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식에 따라서 한번 삽목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건 개인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간편한 삽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 핵심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농가 수익 창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고 그걸 적용하셔서 대량 번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삽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안개나무 번식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로얄 퍼플로 할 건데요. 100% 정확한 방법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고 여러 자료를 취합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로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개나무가 큰 나무가 심어져 있다면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안개나무 삽목의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대부분은 가을에 삽목이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초봄에, 아니면 4월쯤에 하는 삽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6월에서 7월이 가장 적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부터가 다른 나무 삽목 시기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6월, 7월이라고 표기된 데가 보통 이제 유럽 자료들이니까 유럽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덥거든요. 일반적으로는 7월보다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6월이 가장 적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국내에서 안개나무 삽목을 많이 실패를 했던 이유가 초봄이나 가을에 많이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월인 지금부터 삽목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삽수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삽수를 고르는 기준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은 줄기가 아직 보라색이죠. 보라색인 것들은 아직 목질화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잘라도 삽목이 안 됩니다.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는 이런 여린순만 삽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린순, 줄기가 아직 목질화가 전혀 안 됐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은 삽목이 안 되는, 삽수로서 적당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삽수하기 좋은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는 목질화가 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이파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두께는 딱 한 새끼 손가락의 한 20% 정도, 그러니까 이쑤시개보다 약간 두껍고 목질화가 된 요 정도가 가장 삽목하기에 좋은 가지라고 하고요. 또 이거를 이렇게 같이 자르는 게 아니라 5cm에서 10cm 정도로 길게 잘라줘야 삽목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걸 꼭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파리를 이렇게 잘라서 요 정도 삽수들을 몇 개를 채취해서 한번 삽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을 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삽수의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는 5에서 10cm 정도 사이가 되게끔 잘라주시고, 여린순이 아니라 이렇게 목질화가 된 대신에 두께는 이쑤시개보다 약간 두껍거나 그 정도의 목질화된 가지에 위에 순들은 이렇게 다 잘라내셔서 순을 하나만 남기시고 절단면은 바로 눈 밑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사선으로 자르셔도 되고 일직선으로 잘라도 되고, 저는 일부러 혹시나 길이의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길이를 조금 다양하게 5cm부터 10cm 안에서 다양하게 잘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삽목을 시작할 텐데, 밝은 재를, 삽목은 뭐 아주 간단해서 꽂으면 끝입니다. 미리 적셔놓은 흙에. 왜냐하면 이거를 삽목을 해놓고 물을 주려고 하면 아직 나무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눕거나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적셔 놓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눈이 바로 묻힐 정도에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깊이 정도로 이렇게 심어주면 삽목은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저보다도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사후 관리죠. 보통 이제 삽목을 하고 멀칭을 해서 관리를 해주게 될 건데, 다른 식물과 다르게 이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멀칭을 하더라도 뿌리가 새로 돋아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는 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나무를 약간 그늘진 데다 둔 다음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한 10분에서 15분씩 환기를 해줄 거예요. 약 한 달 반 정도 후에 과연 이 뿌리가 얼마나 자라나는지 한 번 더, 그때는 이제 쇼츠로 아니면 또는 커뮤니티 공지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신 구독자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저희한테 이렇게 삽목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결과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안개나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삽목을 하는 법도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 삽목하는 법을 제가 이번에는 되게 열심히 리서치를 했고, 그래서 한번 그대로 실천을 해봤는데, 이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삽목만 잘 되면, 국내에서 번식을 성공시키면 수익도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미 모종 가격이 너무 비싸요. 혹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농업인이 계시다면,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다면 안개나무 삽목을 한번 시도만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